책을 써서 돈을 버는 작가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운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 운을 올라탄 사람들하고 비교하게 되면서 아, 그때 내가 공부 좀 더 할 걸. 맞아요, 안 맞아요? 작은 브랜드가 운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운을 키우는 방법들도 뭐 절대 공식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공식이라고 하는 것들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작은 브랜드일수록 사실 운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뭐 일생에 3번의 기회가 온다 어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제가 생각할 때는 실력을 갖춰졌을 때 첫 번째 운이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더 큰 무대로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운을 키우거든요. 그 지방에 있다가 서울로 왔던 것들도 운이 작용하는 것들이었고, 제가 토모나리 가서 이제 일을 하게 된 거, 대부분 운이 운인지 몰라요.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이게 운이 운인지 알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실력, 그리고 두 번째는 운을 알아보는 안목이 실력이 돼요. 이게 나한테 기회구나 라고 알지 못해요. 왜? 경험이 없으니까. 근데 이걸 놓쳤을 때 이 운을 올라탄 사람들하고 비교하게 되면서 그 다음부터 좀 생기죠. 사람들이 거기에서 후회를 하는 거예요. 아, 그때 내가 공부 좀 더 할 걸. 그때 놀지 말 걸. 그때 이거 배워둘 걸. 예를 들어서 4명이서 창업했는데 얘네들은 너무 잘 되고 있고 나 혼자만 너무 안 되고 있으면 그때서야 보이는 거죠. 게임을 하면 리플레이 보잖아요. 그런 게 이제 복귀죠. 와, 이 타이밍에 내가 이걸 했었어야 됐는데 이걸 놓쳤구나. 이게 이제 경험에 의해 생겨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교회가 됐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공식을 가지고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구매자를 먼저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할 것 같아요. 아, 나는 이걸 팔아야지, 나는 옷을 팔아야지, 카메라를 팔아야지, 핸드폰을 팔아야지가 아니라 구매자를 먼저 찾고 그들을 만들어 놓고 시작할 것 같아요. 그걸 찾는 방법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뭐 구합니다, 뭐뭐 구합니다. 글 올라오잖아요. 당근마켓도 중고나라도 어디 커뮤니티에서도 그걸 먼저 찾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제공해 줄 수 있는 것들을 찾는 거죠. 그게 장사의 시작입니다. 자수성가의 특징은 고객을 먼저 찾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 시스템이나 환경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뭐 EBS 강의에서도 이야기했죠. 팔면서 시작하라고. 정종 회장이 그런 방식으로 잘하잖아요. 백사장 사진 하나 가지고 가가지고 영국 은행에서 차관을 얻어서 돈을 빌리고, 은행에서 요구하는 건 뭐였어요? 야, 그럼 수주 받아와. 그리스 해운업자 레바노스한테 가가지고 여기서 돈 빌려주기로 했으니까 수주해. 여기다 이거 짓고 만들어줄게. 아무것도 안 하고 상품도 없고 설비도 없는데 팔고 시작했잖아요. 이런 구조들이 사실은 운을 키우는데, 내지는 제로 투 원에서 시작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당연히 찾으러 다니겠죠.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조해 주거나 제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사람들, 어떤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팀을 구성할 것 같아요. 그때부터 사무실을 구하고 직원들을 구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시작하거든요. 성공할지 아닐지 몰라요. 이게 성공했다 그러면은 감각이 뛰어나서 내지는 운이 좋아서 시작한 건데 오래 가지는 못하죠. 왜냐하면 선순환 구조로 창업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수성가라고 하는 게 누군가는 없다라고 이야기도 해요. 왜냐하면 누군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서 성공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리고 SNS 활동이 물론 악운도 같이 키웁니다. 좋지 않은 운도 같이 커지지만 잃을 게 없을 때는 무조건 활동하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글이라던가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들, 감정의 동기화될 수 있는 큰 무대들이잖아요. 그리고 나 주변인들에게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알리는 인스타그램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상관없이 운을 키우는 방식이에요. 저 역시도 운을 키우기 위해서 페이스북에서 글을 쓰기도 하고요. 인스타그램에 뭔가 올리기도 하고, 지금 유튜브 운영을 하고 있고, 카메라 보면서 말하는 게 지금도 어색하지만 그때는 진짜 너무 바보 같았거든요. 걸어 나올 때 막 로봇처럼 걸어 나오더라고요. 네. 부끄럽고 어색하죠. 책을 쓴 것들도 사실 마찬가지죠. 이게 저의 운을 키운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독립출판사에서 책을 써서 돈을 버는 작가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마케팅 능력이나 세일즈 능력, 광고 능력이 출중한 회사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걸 왜 그 고통받으면서 그 바쁜 와중에 책을 내냐. 운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크게 와닿지는 않을 수 있어요. 끊임없이 공부할 것 같아요. 당연히 경영을 공부해야 되고요. 뭐 앞단에서는 세일즈라던가 협상이라던가 영업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반드시 배울 것 같고, 카피도 배워야 되고요. 지금 이제 브랜딩과 관련된 것들, 브랜드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인문학적인 지식들, 어차피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인간을 공부를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통계학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계속 공부를 해야 되고, 정말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빠르게 실행하는 거, 정보를 들었으면 바로바로 실행해 보는 것들. 이 영상 다 보셨으면은 지금 바로
공부하러 가세요. 나한테 필요한 지식이 뭔지 정확하게 알고 본질적인 지식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윌리업 구독은 하셨죠?